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제일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공포감만 더 드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그가 새길을 내심을 믿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시간은요. 인공지능 시대 과연 무엇이 달라지나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 그래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유료로 사용하면 한 달에 22달러를 내면 조금 더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핸드폰에 바로 앱으로 까셔서 챗 GPT.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오픈 AI에서 나오는 챗 GPT를 깔아서 한번 꼭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이제 성능이 또 월등히 좋아진 게 있는데요. 바로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예요. 여러분, 내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림을 좀 더 제한 없이 쓰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미나이에서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글을 기반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것도 주소만 넣으면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쉽게 되고요. 그래서 구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제미나이를 무료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클로드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오픈 AI에서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뭐라 그럴까요? 글을 쓰는 부분에서는 클로드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는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를 꼭 가입해서 여러분 무료로 그리고 대부분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가입해서 프롬프트에 글을 써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AI는 비슷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AI를 처음 시작하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글을 쓰는 것만 있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보면 뭐가 잔뜩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딱 프롬프트, 비어있는 명령어를 쓰는 부분만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인공지능은요. 궁금한 게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것이 있는 사람이 쓰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궁금해.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 비서의 도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 그래서요. 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 어떤 정확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 물론 프롬프트는 잘 써야 돼요. 이제 흔히 우리가 프롬프트를 쓸 때 역할놀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너는 청소년 상담가야. 이렇게 해야 얘가 이제 학습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또 프롬프트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한 번에 써서 어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챗GPT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신학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질문을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점점 설교, 청소년을 위한 설교, 어른을 위한 설교, 그 설교를 할 때 주의 설교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 챗GPT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 사람 마음을 최소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쓰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물어봤는데 답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에이 별로네 안 써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 5번 정도 점점점 구체적으로 점점점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답들을 토론하며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흔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강인공지능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또 이제 약인공지능이라고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미드저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소라처럼 영상을 잘 만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할 것은 리프전이라고요. 이것은 음악을 만드는 AI예요. 이것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리프전이라고 치고 한번 구글 아이디로 이제 가입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프전에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제일한주교회, 저희 교회죠. 성도들이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는 내용으로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줘. 여러분 꼭 한국어라고 쳐야 한국말로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비추는 은혜로 한 걸음씩 모여든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 안고서 주님 앞에 서 있네. 하나 된 마음으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함께 나가리. 하나 된 마음으로 제일 한주 성도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라. 하나 된 마음으로 주의 사랑 전하며 영광의 그 길 위에 함께 가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가사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AI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음악을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또 더 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음악적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템포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체계화하는 사람들은 AI가 대체될 거다.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자, 전문가들은 이 AI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AI를 쓰면 나 같은 사람이 한 30명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통해 지시하고 얘를 통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펼쳐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러분, 우리 막 지금 정신없죠? 막 여러 가지가 막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과연 이게 기술의 변환과 뭐 옛날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갖고 무엇이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애플도 이제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모든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제미나이가 다 들어갔죠. 앞으로 모든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바로 대면에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통의 환경, 바로 미디어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샬 맥루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이제 메시지다. 매체가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미디어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중문화 아시죠? 자, 어느 때부터 대중문화라는 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유행을 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매스미디어, 이제 영상 미디어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생활의 환경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디어 환경이라고 말하면 소통의 환경이 변하면 결국은 생활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라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영상, 동영상. 우리는 미디어 잘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모든 도구를 미디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죠. 근데 그거 그냥 못 전하잖아요. 뭘로 전합니까?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조명, 동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된 미디어에 따라 우리의 소통의 환경과 소통의 방식은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사람들끼리 대면에서 말로 우리가 소통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편지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부터 인쇄 미디어를 통해 책을 통해 후대들하고도 소통하게 돼요.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 대중들과도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에서 소통했고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 바로 소통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손에 젖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부터 예를 들어 시장에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옛날에는 전화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시키고 있어요. 옛날에는 택시를 기다리더라도 밖에 나가서 한없이 택시를 기다렸던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 시대는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07년부터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왜 그럴까요? 그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왜 나만 불행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통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이 시대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이 소통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는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열심히 전하는 게 도달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안 들으려 그러죠. 자,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이 짝사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안 들어. 나는 짝사랑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짝사랑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신 분 계세요? 스토킹 당해보면 이렇대요.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대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어쩌면 우리는 도달되지 않는, 그래도 끊임없이 전해서 오히려 그들을 스토킹한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고민은 그겁니다. 왜 도달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소통의 환경이 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됐어.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최소한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를 5년 정도는 배운다고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죠. 자, 왜 요즘 복음이 잘 도달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도달되지 않을까?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소통의 언어는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요? 미디어 환경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하는 시대, 책을 나누는 시대, 영상을 하는 시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 이 미디어 환경 속에 언어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이 잘 전달됐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세상에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미디어, 이 미디어 환경 속에 소통되는 언어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언어를 통해 새롭게
이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우리도 이 새로운 시대 복음의 선교사가 되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 과연 어떤 언어로 복음을 소통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라디오 중심이었잖아요. 이제 소리로 듣는 시대. 그러다가 TV가 나왔대요. 근데 초반에 이 TV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성우가 말하는 걸 직접 찍어서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디어 환경 속에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것,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 이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소통의 환경의 변화다. 그렇다면 이 소통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오늘은 그냥 크게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것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